안녕하세요, 알약빌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비시즌 3kg 증량을 할 수 있었던 탑세트 훈련법에 대해서 프로그램 설명을 드리고 또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헬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탑세트 훈련법에 대해서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선 간단하게 탑세트의 취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 탑세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크 볼륨을 줄이는 겁니다. 순도 높은 세트로 훈련을 구성해서 증량을 하는 거죠. 탑세트 훈련의 가장 큰 장점은 첫 번째, 점진적 과부하 측정이 쉽습니다. 한 종목, 한 세트만 잘 측정을 해도 내가 지금 훈련을 잘하고 있는지 휴식은 잘하고 있는지 그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 자세가 잘 나오는 한 중급자, 상급자 이상은 정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 대비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세트, 많은 종목을 구성할 필요가 없어요. 한 종목 또는 두 종목 정도만 제대로 수행을 해도 사실 그날 훈련의 한 60-70%는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안에서 좀 효율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다. 장점이 있는 만큼 명확한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자세와 템포가 무너지기 쉽다. 탑세트는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세트거든요. 중량을 본인이 통제할 수 없으면 자세가 무너지고 템포가 무너지고 부상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초급자들한테는 탑세트를 추천드리지 않아요. 일단은 적절한 중량을 올바른 자세에서 좋은 템포로 통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게 선행이 돼야지 탑세트가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 볼륨이 줄어들 수 있다. 아무래도 세트 수가 적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동 볼륨 자체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거는 보디빌딩 관점에서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앞쪽 메인 종목들, 복합 다관절 메인 운동들,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OHP 혹은 머신으로 먼저 선행해서 탑세트를 진행하시고요. 그걸 수행을 계속 끌어올리셔야죠. 그걸 기반으로 뒤에 보조 종목들, 좀 더 보디빌딩스러운 방법으로 고볼륨 트레이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적절하게 점진적 과부하랑 고볼륨 이렇게 섞어서 진행해 주시면 시너지가 납니다. 일단 탑세트 종목들은 변하면 안 돼요. 비시즌 동안 쭉 끌고 갈 종목들로 우선 선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뒤에 볼륨 치는 종목들은 기록을 안 하잖아요. 순서를 정해놓지 말고 그날 상황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다 진행하려고 하면 머신 쓰는 거 계속 기다려야 되고 바쁜 시간에는 운동을 아예 제대로 못 할 수 있어요. 비는 머신에 가서 빨리빨리 하는 게 오히려 시간 효율적입니다. 비시즌에는 운동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컴팩트 있게 끝내는 걸 목표로 그렇게 탑세트 훈련 진행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는 RM 개념으로 안 갑니다. 1RM 측정 없어요. 5RM 측정도 없고요. 대신에 RPE, RIR을 쓰는데요. 운동 자각도, 본인이 얼마나 힘들게 운동을 하고 있고 실패 지점에서 한 몇 개 정도 빠지게 훈련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표로 훈련 강도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핵스쿼트를 진행하는데 10개 하고 깔렸어요. 그러면 RIR은 0입니다. 벤치프레스를 하는데 깔리기 직전까지 했다? RIR 하나입니다. 여기 앞쪽에 시트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간단해 보이는 개념이긴 한데 사실 꽤 어렵습니다. 내 RPE가 내가 생각하는 RPE가 아니거든요. 보통 본인은 항상 RPE 9, 10 정도로 훈련을 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RPE 한 7, 8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 프리웨이트에서는 더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게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머신으로는 한번 실패 지점까지 가보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보다 정신력이 나약했구나 그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탑세트 종목을 선정해야 되는데요. 머신으로 할지 프리로 할지 이거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돼요. 추천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드렸고요. 두 가지 장단점이 다 있겠죠. 프리로 하게 되면 어느 헬스장 가도 다 할 수 있으니까 심적으로 안정도 됐고요. 신체 협응력이나 스트렝스 이런 거 끌어올리는 데는 프리웨이트만한 게 없습니다. 하체는 스쿼트는 정말 추천을 드려요. 대신 프리웨이트를 하게 되면 휴식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근신경계가 지치고 코어가 지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휴식을 잘 넣으셔야 돼요. 반면 머신의 경우에는 장점이 명확합니다. 본인을 실패 지점까지 더 푸시할 수 있어요. 탑세트는 머신에서 항상 깔 때까지 한다 이 생각으로 하시면 측정의 정확성도 높아지고 근비대에 근접한 랩스가 많아지겠죠. 또 장점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회복이 잘 돼요. 근신경계나 코어 부담이 확실히 덜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주 6일 정도 운동해도 끄떡 없습니다.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만약 본인이 직장인이고 뭐 퇴근하고 운동하신다, 너무 프리로만 구성하는 것보다는 머신도 탑세트 종목에 넣어가지고 회복력을 생각하시고 루틴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100% 머신이었습니다. 직장 다닐 때. 그렇게 100% 머신으로 했는데도 2kg, 3kg 올랐죠. 최근 메타 분석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프리웨이트랑 머신 둘 다 근성장 관점에서 차이가 없었다고 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비대 코치 조 베넷도 머신을 많이 쓰거든요. 요즘 해외 트렌드도 머신 비중을 늘려서 근신경계를 아끼자,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일단 초보자 때는 프리웨이트를 많이 넣으세요. 그래서 전반적인 협응을 쓰고 근육을 쓰는 방법을 아셔야 머신에도 쉽게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횟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게 좀 부위별로 달라요. 가슴, 어깨 프레스는 횟수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한 6에서 8회 내로 탑세트를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중량을 빵빵빵 치고 끝내는 느낌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잘 커요. 저도 그랬고요. 다음 등입니다. 특히 광배 같은 경우에는 랩스를 너무 낮게 5회, 8회 이렇게 해버리면 제대로 된 자극을 못 느낄 수 있어요. 광배는 정확하게 타겟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중량이 너무 높아지면 중심축이 흔들리면서 반동을 쓰게 되고요. 또 자극이 승모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통은 8에서 12회 내로 탑세트 중량을 맞추시면 됩니다. 승모는 조금 더 무겁게 해서 랩스를 낮춰도 상관없어요. 하체는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하시면 됩니다. 중량을 높게 설정하시고 5회, 6회 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한 12회 정도 내에 맞춰가지고 탑세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탑세트를 몇 번을 진행해야 되냐, 프로 선수들 혹은 고급자들은 이게 한 번에 털 수 있거든요. 영혼까지 털 수 있어요. 한 세트에. 일반인, 저희 같은 일반인은 여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탑세트를 2번 정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첫 세트에 중량도 올랐고 만족스럽게 틀린 느낌이 든다, 그러면 탑세트를 한 번만 하셔도 되는데 뭔가 찝찝한 느낌이 있다, 그러면 그냥 한 번 더 하세요. 탑세트 2번. 백오프 세트는 드랍 세트랑은 달라요. 드랍 세트 같은 경우에는 본 세트 끝나고 나서 중량을 낮추면서 쉬는 시간 짧게 가져가면서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잖아요. 백오프 세트는 본 세트입니다. 중량을 낮추고 충분히 휴식하시고요, 세트를 들어가는데요. 이때 자세는 탑 세트에서 무너졌던 거 100% 잡아야 돼요. 템포, 자세 일관되게 진행하면서 이것도 거의 끝까지 털어줘야 됩니다. 실패 지점이나 RIR 1, 2 그렇게 진행하시면 워킹 세트가 한 2세트, 3세트 나오겠죠.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탑 세트, 두 번째 탑 세트, 첫 번째 RIR, 두 번째 RIR. 그리고 백오프 세트도 한 세트만 하시면 되니까 하나만 이렇게 음영을 해놨어요. 그 밑에 RIR 적으시면 돼요. 전체적인 상체, 하체, 볼륨, 그리고 RIR 에버리지라고 해놨습니다. 앞에 표를 보시면 추세를 볼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지금 주당 볼륨이 높아지고 있는지, 또 내가 얼마나 강도 있게 RIR을 끌어내고 있는지. 이거는 아직까지 좀 과학적으로 논란이 있어요. 실패 지점까지 몰아붙여야 되냐, 아니면 RIR 하나 정도 남겨야 되냐, 본인이 한번 진행해 보시면서 느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회복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저도 이제 회원님들의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경향성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알약크루 카페에 올려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종종 드리겠습니다. 다 드리진 못할 수도 있어요. 식단입니다. 식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 프로그램에서 따로 가이드를 드리지 않았어요. 체중 추이를 보면서 나가시면 되거든요. 체중 측정은 주당 3회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체중 변화는 의미가 없거든요. 추세를 보면서 먹는 양을 조절하시고, 사실 비시즌에 정확한 매크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하루 먹을 단백질 양을 구성해 두시고요, 그거를 한 5번 정도 나눠서 먹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본인 체중 추이 보면서 조정해 나가시면 돼요. 일반식 어느 정도 들어와도 돼요. 너무 닭고야만 안 드셔도 되고 가끔씩 햄버거도 드셔도 됩니다. 그렇게 훈련에 집중을 하시고요. 식단은 단백질만 제대로 잘 챙겨주셔도 근성장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세요. 주당 체중 얼마씩 올려야 되냐? 최대 주당 0.5 잡고 올리면 되고요. 체중은 안 올려도 됩니다. 수행 능력만 잘 오르면 체중은 안 올려도 돼요. 이게 주객전도가 되면 안 됩니다. 수행력을 올리는 데 집중을 하시고요. 체중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운동 초심자 또는 타고나게 수행력이 좋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인 내추럴한테 벌크업은 저는 권해드리지 않아요. 다이어트만 힘들고요,
근성장에 딱히 유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 체지방률이 한 15% 내외 혹은 한 20% 정도까지 찌우셨으면 이제 유지를 하면서 수행력 올리는 데 집중을 해보세요. 그리고 체중이 낀다 그러면 미니 커팅을 좀 들어가면서 탄수화물을 낮춰서 그렇게 조금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다시 수행력을 끌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어디서 봤는데 내추럴은 체중이 올라야지 근성장을 할 수 있고 림매스업은 불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이론이랑 실제는 좀 차이가 있어요. 2년 이상 림매스업을 했습니다. 체중이 72, 3 사이에서 계속 횡보를 했고요. 그렇게 2년 동안 체급을 3kg를 올렸습니다. 점진적 과부하만 잘 되면 림매스업 됩니다. 그러니까 꼭 벌크업을 해야겠다는 강박을 버리세요. 체지방률 25%, 30% 헬스를 해도 비만이에요.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카페에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